자, 구독자 여러분, 1.7만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 1.7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석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종목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이거 한번 맡겨보고 싶다. 이거 한번 같이 봐보고 싶다. 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많은 댓글 참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7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진정될 기미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등, 2등 원유 생산량을 자랑하는 사우디, 러시아에서 이 감산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이게 부각이 되어서 현재 전 세계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으로 삼을 게 이제 서부 텍사스유 WTI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0.85달러가 더 상승해서 87.54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달러 이상 고점 찍고 그대로 60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물론 사우디, 러시아의 감산도 있겠지만 곧 있으면 겨울이거든요. 춥잖아요. 그럼 이제 천연가스와 같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는 이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좀 장기화가 되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긴축의 기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게 이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우려로 연결되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2년물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5%가 돌파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자,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EU에서 빅테크 규제법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에서 미국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핵심은 그들을 견제하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증시에는 악영향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국 기업들이 좀 이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삼성은 뭐다? 빠졌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주춤할 때 삼성이 치고 갈 수 있는 섹터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삼성전자가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확률, 동결의 확률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더니 9월달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확률은 그냥 93%로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달 같은 경우가 현재 56.5% 동결의 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어제랑 비슷하네. 그러면 여기에는 큰 영향이 없이 이전에 기록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증시는 금리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수치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특별히 안 좋게 생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된 가운데 연준이
지금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경기 평가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름 동안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 일단 관광에 대한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 근데 지금 중국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네, 사람들이 갇혔다가 열리면 여행 많이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갇혀 있는 동안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썼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인들은 저축이라는 걸 잘 안 합니다. 근데 당연히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저축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근데 그걸 지금 몰아서 쓰고 있는데 이 저축량이 거의 대부분 소진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몇몇 지역에서는 대출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어 그럼 PC 가격 지표 역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이고 야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고용에도 어느 정도 조금 활황되었던 게 폭발했던 게 안정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연준이 선호하는 PC 가격 지수 괜찮아지고 고용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임금 상승률 둔화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어, 지금 당장 유가 때문에 인플레가 조금 장기화될 수 있어서 금리 동결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나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속도가 좀 붙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세 가지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온 베이지북이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채권은 혼조고요. 달러는 약세고요.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현재 그 지표들에서 조금씩 괜찮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스탠스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은 이제 성장 둔화가 초장기적으로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우리는 이에 대한 예시로 일본을 봤잖아요.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이야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이 보스턴 여는 총재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은 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으로도 지표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높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최소한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고금리가 어쨌든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대출 일으켜서 구매한 것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미국의 산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면서 정말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해요. 공실률이 역대 최고고 특히나 이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여기가 그동안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그 지역 하나가 나라보다 크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곤 했었는데 거기서 인구가 지금 대규모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비싼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게 된다면 네, 이거는 은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경기에도 일시적이나마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사실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이 먼저 터지냐,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먼저 빨리 시작이 되느냐,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지, 최근에 비구이 유한 디폴트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도 혹시 지원받는 거 아니냐,
주가 70%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은 빈집이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이 집을 새롭게 짓는 건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국의 성장률을 많이 꺾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중국 쪽을 보신다면 성장 쪽보다는 지금 당장 실적을 내고 있는 가치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요즘에 증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AI, 이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고성능, 이쪽에 대한 니즈 커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차 경쟁 치열한데 자동차 R&D, 시설 투자 부진하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투자 들어올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LG전자 마그나 지금 미네에서 동맹 과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 전장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자동차 투자 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들려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에 대한 커다란 이제 아예 테이블 자체가 바뀌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이 벙커 유선 이쪽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에탄올이나 LNG로 바뀌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뀐다면 일거리는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이 조선 쪽의 먹거리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바뀌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폴란드 쪽에 우리나라가 전차를 필두로 이 비행기까지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잠수함까지 팔기 위해서 한화에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키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팔리고 이게 홍보로 잘 연결이 된다면 그 이외 지역에 무기 판매 특히나 폴란드에서도 세일즈를 이건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무기 팔고 끝이 아니라 이 폴란드에 공장까지 같이 지어줬습니다. 그럼 유럽 내에서 이제 폴란드를 중점으로 계속 수출 진행하면은 폴란드 입장에선 세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기가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방산도 지금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쭉 한번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는 우리 공방 아직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길 바라며 개별 종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1.7만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 1.7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석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종목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이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이거 한번 맡겨보고 싶다. 이거 한번 같이 봐보고 싶다. 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많은 댓글 참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계속되는 하락이 이어지다가 드디어 조금 가격이 버텨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 상황이라면 이 몇몇이 지켜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는 뉴스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자면 최근에 미국을 시작으로 이 원전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제 익숙해졌고 그럼 이제 이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이를 살펴보면 좋은데 이 두산의 핵심 사업 발전 부분에서 네 가지를 꼽으라면 원전, 가스, 수소, 그리고 풍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풍력 관련해서 최근에 지멘스랑 MOU 체결한 것도 있었고, 이 영국이랑 손 잡는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터빈 공장을 넓히고 출길까지 열 것이다. 라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해상풍력 1등 사업자로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경쟁력 있게, 물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워낙 탄탄하게 잡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을 제외하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운이 좋다면은 해외 쪽에서도 저가 수주로 우리 물건을 좀 밀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먹거리가 커진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풍력 쪽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어떠한 얘기가 들려오게 되었냐면, 자,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현금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어디다 쓸 거냐? 근데 최근에 들려온 얘기들만 본다면, 이 SMR 관련된 공장 증설, 지금 방금도 풍력 터빈, 공장 증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폐배터리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새롭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로봇이나 반도체 관련으로 이 장비 쪽에 투자를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잘 하던 거에 조금 더 잘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설령 신규 투자가 많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은 그동안 이 보유 현금이 많이 없어갖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안 쓰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에너빌리티 투자자들에게 안도할 수 있는 심리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1년, 2년 전에 사업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돈이 없어갖고 유상증자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정도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랑 차트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연결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매도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어제도 매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매수를 했던 물량과 비교하면 하루치 매수, 다시 하루치 매수량이 매도로 나온 것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매도한 것까지 합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한 물량 있죠. 이것과 비교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정도로 넘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이 올라갈 때 매수를 굉장히 크게 하는데 떨어질 때 매도를 이 매수했던 것보다 적게 하고 있다. 이거는 암만 생각하더라도 매집이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있었다면 이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도 점점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만으로도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얘네가 그러면 언제를 노리는 걸까? 언제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앞만 보더라도 저는 지금 그거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속도를 내려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두산은 지금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얘는 그냥 가치주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놓고 봤을 때에는 성장성이 향후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크게 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오래된 회사고 그렇지만 성장주로 분류를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랬을 때 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주는 보다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지금 이 금리 인하의 시기를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사이클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계속 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럼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제 시장 정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 소비가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내용 들려오고 있고요. 고용도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내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원유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꺾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겨울이 지나고 에너지 사용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내년 초를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안정세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75bp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그 전부터 가능성 나오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겠네. 그냥 가능성이 보여지는 순간 선반영 이슈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빠르면 올해 연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반 중순 전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은 벌써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체코를 시작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받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어, 따라가자 정도로 이 수급이랑 이 일정 상황들 정리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지지라인이랑 상승했을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자면 가장 좋은 건 지금 이 241선 위에서 자리 잡는 건데, 근데 이제 볼린저 상단 찍고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 횡보하는데 볼린저 올라와서 만났다가 반등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를 또 뚫어줘야 되냐? 21선 여기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를 노려보면 좋냐? 보통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많이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볼린저 상단 노려보시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수렴 이후에 발산의 모습을 위해서 이전 고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만원 아래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시고, 현재 아래에서 매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추가 물량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2만원 돌파도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지금 봤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땐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런데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쉽지만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뭘 노리는 걸까라는 걸 본다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이제 전 세계 원전 수주 일정, 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 뭐가 됐든지 간에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의 지지 라인은 241선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질 시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마저 돌파하고 자리 잡는다? 그러면 2만원까지 순식간에 가는 모습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2만원 위에서 자리를 잘 잡는다? 수급 보시고 이 두 가지가 훌륭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순간에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이 모습 연결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멤버십 올라왔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